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제가 시험에 탈락하거나 힘든 시기마다 꺼내보는 책 회복 탄력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좌절해서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사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란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힘든 시기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 스스로 더 행복하기 위해, 덜 힘들기 위해 향상시켜두면 좋은 그런 역량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도 필요하다. 회복 탄력성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심리학자인 한 교수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경험자, 경험한 자아와 기억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회상하는 자아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팩트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례들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실제 고통의 크기랑은 상관없이 나중에 물어보면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기억을, 스토리텔링을 나 스스로 더 힘들게 기억하면 그게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은 실제 팩트 경험보다는 기억하는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 실제 그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나청적인 거랑은 다르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팩트, 실제 사실보다는 나의 해석, 나의 주관적인 경험, 기억, 그것에 의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1954년에 카우아이 섬을 아예 종단으로 연구를 하면서 환경이 불우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완전 조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들의 행복은 어떻고 정신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는데 정말 지독한 가난, 부모의 부재, 폭력적인 이웃, 우범지대 이런 데서 자라는데도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면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 IQ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학벌이 좋다거나 부모의 IQ가 뛰어나거나 환경이 훨씬 낫거나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어도 회복 탄력성만 좋으면 그 어려운 그 불우한 상황에서도 잘 성장해 나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멋지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다. 설령 실수를 한다 해도 실수로부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어있는 뇌를 지닌 사람들이다. 실수를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이런 성향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실수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컴퓨터가 아닌데. 실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알아차리고 그거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기억하는 자아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습관 바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지도 나와 있어요. 몸에 배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러한 지식은 사실 몸에 배는 것이
것이 아니라 뇌에 새겨지는 것이다.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잘 만들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건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훈련에 의해 발달했기 때문이다. 골프를 칠 때도 이 자세에서 뭐 엉덩이를 어떻게 하고 하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딱 치는 자세가 아예 뇌에 새겨진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 수준으로 뇌에 그러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 구조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뇌에 여러 분야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긁어 모으는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긍정성 훈련을 해서 뇌를 재회로화시킬 수 있는데 3주가량 꾸준히 노력을 하고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렇게 만든 회복 탄력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3개월이라는 딱 목표로 잡으시고 내가 이거를 회복 탄력성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속 힘들 때마다 오죽하면 거의 10년을 이 책을 꺼내보면서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결국 더 도움이 되리라는 관점에서 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자기 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조절력 부분,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충동 통제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원인 분석력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자기 조절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나면 사람이 훨씬 창의적으로 되고 창의성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고 창의성이 높아야 다양한 분야와 높은 업무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면 훨씬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단지 사탕 한 봉지만 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요. 기업이나 다른 전문적인 곳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업 문화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나 스스로도 나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되게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 것 같아요.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났을 때 진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와, 힘든 일이죠. 그런 능력을 키워두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유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놀지 말고 공부해라, 충동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냥 힘들어도 참아 이거는 단순한 인내력이지 충동 통제력이 아니다.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장지향적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한다. 그냥 시험 봐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어하는 일이잖아. 힘들어도 해내봐야지. 이런 태도가 되면 훨씬 내재적인 동기가 자극이 되니까. 한국인들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단 참아내야 할 고통으로 간주하는 습관에 적게 된다. 그러지 말라고 해요. 고진감래, 고통 끝에는 결실이 있을 거야의 관점으로 사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읽으면서 그거보다는 제가 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인간은 흥미를 느끼며 강요된 것,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흥미를 급속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좋아서 취미로 하던 일이 돈벌이가 되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래서 자율성이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된다. 자식에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일 자체가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 나의 분노, 짜증 이런 건 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나의 분노, 좌절 이런 거 다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ABC, A, accident, 사건, B, belief, 믿음, C, consequences, 결과. 이 ABC 연결고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마틴 셀리그만이 만든 건데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 신념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분노와 짜증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이다. 화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 파괴시키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야? 이런 식의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둔 것이 굉장히 고요한 곳에 잔잔한 호수에서 배에 타서 편안하게 쉬다가 갑자기 어떤 배가 본인의 배를 쾅 쳤을 때 짜증이 나고 누가 나를 감히 이러면서 뒤돌아보는데 그게 빈 배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다른 배가 온 것뿐이지 나를 일부러 방해한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낼 만한 일이 전혀 아니다 라는 사례를 들면서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냐. 내가 해석해서 나를 방해했어,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짜증과 화로 오는 거지. 그냥 팩트 자체만 보면 부딪혔네 그런가 보다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짜증, 화 이런 거는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삶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이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기억에 있는 것이다. 원인 분석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스토리텔링을 3가지 차원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첫째, 개인성.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둘째, 영속성. 항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만 어쩌다 그런 것인가. 셋째, 보편성. 모든 면이 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그런 것인가. 이 3가지를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왜 나만 실패해?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이런 영속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왜 하는 일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보편적인 늘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낙관적인 사람은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야 라고 비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실패한 거야 라고 일시적인 일로 보고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실패한 것일 뿐 다른 일은 잘하고 있어 라고 이 일은 그냥 특수한 일이다.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게 작은 일들도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은 이래 나는 늘 이렇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재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부정의 굴레에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힘들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여서 뭔가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사람이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런 관점으로 접하면 이게 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능력 부분도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많으면 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켜라.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뇌를 가지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져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하고요. 행복은 능력이다.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
나눠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들 어떤 특정한 사건, 예를 들어 뭐 대학 입학, 취직, 정규직 전환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미래의 행복감이나 불행감에 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을 밝혀냈대요.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건만 넘기면이라고 그냥 무조건 고통을 참고 그 뒤에는 행복감이 어마어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학조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봤을 때 심지어 교수가 정년이 보장되는 그 과정을 합격하더라도 그냥 몇 개월, 정말 긴 사람 몇 년만 유지가 되는 거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와, 저 정도의 저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도 사실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거여서 평소에 긍정적인 뇌를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지. 아, 이것만 합격하면 끝나. 나는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난 이제 내 인생은 행복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든 얻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정년보장 통과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강의와 연구라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걸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부른대요.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행복이 위아래 튀기는 해도 결국 그 평상시의 행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기본 수준을 높이는 거지, 내가 뭘 해내서 돈을 벌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잠깐의 이벤트인 거고 나의 평상시 그 행복의 평균 수준,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행복이 물론 유전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절반 정도고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그런 뇌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35에서 55까지의 연령대다. 되게 의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사람들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심어주는 일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고 낙관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삶,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저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튜브에서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방법,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그것을 업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런 영상들을 올려드렸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덕성과 덕목, virtue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강점을 발휘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절대 갈라서지 않는 비결은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헤어지고 싶다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고. 실제로 살다 보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서로 장점에 집중해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각자의 긍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해서 추천하는 두 가지 습관은 감사하기와 운동하기입니다. 다들 아는 부분이시죠. 결국 이것이 돈 조금 더 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위기 극복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 관점, 그런 것이 결국 이 회복 탄력성을 늘리면서 이걸 높여가면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현재를 누리면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